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 바로 암호화폐가 엄청 좋을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는 이번 비트코인 컨퍼런스에서 중요하게 봐야 됐던 부분이, 비트코인 컨퍼런스 시작되기 전에 7만 달러까지 됐다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발표하고 난 다음부터 떨어지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다가 전체 자산 시장이 하락하면서 비트코인도 폭락을 했다는 점을 알 수 있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좋을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변동성이 굉장히 커져요. 이번에 8월 5일 같은 일들이 여러 번 나올 거예요. 안녕하세요. 저는 나는 비트코인으로 인생을 배웠다의 저자인 장석호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최근 비트코인 가격의 변동성이 크게 증가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지난 제가 방송 출연 이후 좀 가격 흐름 같은 걸 한번 생각해 보면, 일단은 먼저 비트코인 마운트곡스 상한이랑 독일 정부 매도 이슈로 인해서 비트코인이 이제 저는 6만 달러는 지킬 거라고 봤는데 5만 6천 아래까지 직전 저점까지 깨지면서 5만 3천 달러까지 하락을 했다가, 그 다음에 그 트럼프 전 대통령의 총기 피격 사건 이후로 이제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암호화폐에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고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트코인 컨퍼런스에서 약간 비트코인을 뭐 준비 자산으로 하겠다 막 이런 이슈들이 좀 있어갖고 그때 한 7만 달러까지 올라갔으나, 이제 일본에서 기준금리를 0.25% 인상하고, 그 다음에 미국의 경기 침체 이슈가 높아지면서 이제 자산시장의 전체적인 하락을 하면서 비트코인도 4만 9천 달러까지 하락을 했다가 오늘 이제 잭슨홀 미팅을 앞두고 한 6만 1천 달러까지 회복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이슈들이 꼭 비트코인 내부적인 이슈로 하락도 했고, 그 다음에 비트코인 이외에 자산시장 전체에 대한 이슈 때문에 하락도 하면서 약간 비트코인이 커다란 변동성을 보여왔던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이 유독 변동성이 심한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은 시가총액 자체가 가벼운 편이고 아직까지, 그리고 어쨌든 지금 전체적으로 아직까지 위험한 리스크 자산이라는 인식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변동성이 매우 큰 시장이고, 실제로 이번에 8월 5일에 검은 월요일이라고 불렸던 시기에는 우리나라 코스피가 한 8.3% 정도 빠졌고, 일본의 니케이가 12% 정도 빠졌는데, 비트코인은 그날 하루 정도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한 10% 정도 빠지면서 상대적으로 좀 덜 하락했다고 좀 느끼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변동성은 크지만 이번에는 그렇게 뭐 다른 자산에 비해서 많이 빠지진 않지 않았나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에 영향을 끼칠 만한 일이 있을까요? 네, 일단은 뭐 다시 이제 경기 침체 이슈나 뭐 물가가 다시 재상승한다는 이슈가 있으면, 일단 어쨌든 암호화폐도 결국 하락할 가능성이 좀 높고, 특히 요즘 최근에 경기 침체가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데, 지금 당장에는 이제 경기 침체보다는 오히려 경기 침체 없이 물가가 떨어져서 금리가 이제 내려갈 거라는 기대감으로 시장이 반등하고 있는데, 오늘 잭슨홀 미팅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다음 달 FOMC에서 과연 파월 의장이 그 경기 침체 때문에 이 금리 인하를 하는지, 아니면은 오히려 물가가 떨어졌기 때문에 금리 인하하는지에 따라서 약간 좀 방향성이 달라질 거라고 보고 있는데, 저는 아마 물가가 떨어져서 금리를 내렸다는 식으로 얘기를 할 것 같아서 자산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거고, 암호화폐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쨌든 지금 현재 비트코인이 약간 대선 관련해서 이슈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약간 대선 이슈에 따라서 비트코인의 향후 가격 흐름도 약간 다양하게 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잭슨홀 미팅이 왜 중요한가요? 일단 잭슨홀 미팅은 이제 매년 8월에 이제 각국의 중앙은행장들이 총재들이 모여서 이야기하는 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원래는 과거에는 그렇게 주목을 받지 않았는데 코로나 이후에 약간 중앙은행이 좀 약간 정책에 따라서 시장이 많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때 파월 의장이 좀 뭐 평균물가 목표제 같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많이 하면서 상대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고, 네, 지금은 뭐 사람들이 엄청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중요한 건 맞지만 그래도 우리가 다 예상하다시피 뭐 금리 인하를 좀 조만간 할 것이고, 9월에 거의
확실시 할 것이다 라는 정도 수준에서 할 것으로 보이고, 그 외에 뭐 특이사항이 있는지는 저도 한번 같이 지켜볼 예정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슈가 비트코인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나요? 일단은 지금 거의 트럼프 전 대통령이 거의 암호화폐 대통령이라는 거의 저희가 되겠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이번 그 비트코인 컨퍼런스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그 비트코인을 뭐 준비 자산까지는 아니지만 전략적으로 비축한다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렇게 말한 이유는 저는 단순히 뭐 물론 표를 얻기 위한 이슈 모의를 위해서 한 것도 있지만, 일단은 굉장히 중요했던 게 미국이 하지 않으면 중국이나 다른 나라가 할 것이라는 얘기에서 약간 미국이 먼저 이런 제도권을 갖고 우선순위에 점하겠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서, 꼭 트럼프만 무조건 그 암호화폐에 긍정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지금 해리스 후보도 약간 긍정적으로 약간 접근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미국 제도권 안에 편입하려고 하는 움직임을 주고 있지 않았나라고 해서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또 하나는 그 CBDC 발급을 안 한다고 했는데, 약간 뭐 CBDC 관련해서는 저는 책에서는 약간 CBDC가 통과되면 처음에 비트코인에 좋다고 얘기는 했지만, 결국엔 CBDC가 비트코인을 견제하는 수단으로 작용할 거라고 보고는 있는데, 그런 걸 아예 차단했기 때문에 비트코인 가격에도 크게 이제 뭐 방해 요소가 하나 제거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장기적으로는 좋다라고 계속 보고 있습니다. 미국 이치 암호화폐 쪽으로 돌아서게 된 계기가 무엇일까요? 일단은 뭐 이번에 대선 자금 모금하는데 굉장히 힘들었는데, 약간 암호화폐에서 뭐 NFT를 발행한다든지 이런 게 본인 코인을 만들면서 약간 후원금을 많이 얻으면서 약간 긍정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에 일단 1차적으로 돌아선 것도 있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미국의 대형 금융기관들이 이미 ETF를 신청하면서 본인들이 새로운 앞으로 금융시장의 활로를 하겠다라고 많은 로비를 했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런 걸 통해서 미국에 이익이 가져다 준다는 측면도 있다는 생각을 이제 알게 되면서부터 약간 더 많이 바뀌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선 결과에 따라 비트코인 시장에 미칠 영향을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일단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 바로 암호화폐가 엄청 좋을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는 이번 비트코인 컨퍼런스에서 좀 중요하게 봐야 됐던 부분이, 비트코인 컨퍼런스 시작되기 전에 7만 달러까지 됐다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발표하고 난 다음부터 떨어지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다가 전체 자산 시장이 하락하면서 비트코인도 폭락을 했다는 점을 알 수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비트코인도 결국 전 세계의 자산 시장이 하락을 하면 같이 떨어진다는 점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8월 5일에 하락의 시작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만의 반도체를 제재하겠다라는 것부터 시작되면서 이제 빅테크 주식들이 하락이 되고, 여러 가지 이제 일본에서 금리를 올리면서 여러 가지 경기 침체 이슈까지 나오면서 한 번에 작용하면서 하락을 했기 때문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 그 당선되는 거에 대한 호재로 올라갈 수는 있지만, 만약에 그것 때문에 다시 자산 시장이 크게 출렁인다 라고 하면 한 번 더 하락할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고 있고, 하지만 결국엔 크게 하락하면 오히려 그때 매수의 기회지, 오히려 저희가 떠나고 이제 투자를 끝낼 시기는 아니고 오히려 장기적으로는 더 좋다라고 보고 있으면 됩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기 때문에 전 개인적으로 아직까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한 10월까지는 긍정적으로 상승할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때 되면 저는 좀 리스크 관리하려고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뭐 지금 해리스 부통령이 이제 대선 후보로 등록하면서 뭐 트럼프 전 대통령을 앞지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해리스 부통령이 되면은 뭐 자산 시장에 이렇게 엄청나게 큰 충격이 발생할지 할 가능성은 조금 낮다라고 보고 있고, 약간 스무스하게 지금처럼 잔잔하게 흘러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대신에 이제 비트코인의 상승은 우리가 막 기대한 것처럼 엄청 크게 상승하기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라고 보면서 그래서 꾸준히 우상향하는 정도 수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 누가 대통령이 되는 게 좋을까요?
일단은 뭐 많은 분들한테 이렇게 질문을 해보면 당연히 트럼프 전 대통령이 좋을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항상 기억해 주셔야 될 게 변동성이 굉장히 커져요. 이번에 8월 5일 같은 일들이 여러 번 나올 거예요. 근데 그 상황에서 끝까지 본인이 버티고 아니면 그때마다 뭐 매집을 한다든지 이런 변동성을 극복할 수 있는 분들한테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좋을 것 같지만 아니면 안전하게 이제 큰 변동성 없이 잔잔하게 꾸준히 우상향하는 걸 원하시는 분들한테는 해리스 부통령이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보고는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 약간 변동성이 있는 게 오히려 수익률에 약간 극대화할 수 있는 기회가 아닐까라고 보고는 있지만 약간 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 엄청나게 투자자들을 힘든 상황으로 약간 몰아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작가님께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을 생각 중이신가요? 일단은 저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번에 오늘 저녁에 이제 잭슨홀 미팅이 이제 예정되어 있는데 그때까지는 그때 이제 나쁜 얘기는 안 할 것 같아서 그때부터 최근에 비트코인이 상대적으로 미국 주식에 비해서 오르지 못했는데 그런 부분까지 만회해서 상승한다고 하면 저는 뭐 9월 달에 원래는 나쁘게 봤었는데 이번에 뭐 금리 인하까지 겹치면 여러 가지로 호재로 작용할 거라고 보고 있어서 비트코인이 지금 1억 500만 원 정도까지 갔었는데 그걸 좀 넘어서 한 1억 5천 정도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그런 긍정적인 흐름이 계속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알트코인이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는데 알트코인의 회복이 좀 빨라지고 일부 몇 개 종목에서는 큰 어느 정도 수익 크게 상승하는 종목들도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이제 대선 전까지를 보는 게 아직 대선 전에 누가 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좀 조심해야 되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은 당선이 이제 확실시 되거나 당선이 되면은 일시적으로는 암호화폐 좋을 수도 있지만 전 세계 자산 시장이 한 번 더 무너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때 만약에 정말로 이런 위기의 상황이 온다라고 하면은 크게 하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리스크 관리 차원상 이번에 그래도 한 9월에서 10월 사이에 전체 자산의 한 50% 정도는 현금화하고 정말 리스크로 많이 갈 것 같다, 위험할 것 같다라고 하면은 한 7, 80% 정도 현금화를 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향후 추이를 지켜보면서 투자할 예정입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럼 해리스 전 대통령이 되면 어떻게 하냐라고 하는데 저는 남은 돈의 한 30에서 50% 정도만 가지고 투자를 하더라도 충분하게 수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걸로 이제 마무리를 하고 다음 이제 사이클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책에서 미국 대통령 선거가 마무리되고 12월이 되어서야 비트코인의 급격한 상승이 시작되었다고 쓰셨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네, 일단 보통 반감기 이후에 한 6개월 이후부터 크게 상승했다라고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는데 거기서 이제 미국의 대선이 끝나고 난 다음에 대통령이 되면서 일단은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자산시장이 긍정적으로 되면서 비트코인도 같이 긍정적으로 돌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번에는 조금 다른 게 항상 트럼프 전 대통령이랑 바이든 현 대통령이 그 당선됐을 때는 그 재선이 가능한 첫 해였어요. 보통 그때는 본인들의 이제 경제 성장을 보여주기 위해서 취임하고 첫 해년도에 주식이 매우 크게 올라가고 시장에 약간 친화적인 행보를 많이 하는데 이번에 트럼프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재선이 불가능하고 그리고 만약에 예전에 바이든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는 둘 다 재선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부정적으로 봤었는데 해리스 부통령의 경우는 재선이 가능한 대통령이기 때문에 이렇게 뭐 크게 하락하거나 이런 것보다는 상승을 하지만 그리고 해리스 부통령 같은 경우는 법인세 인상 같은 여러 가지 긴축적인 요인도 작용하기 때문에 뭐 상승은 하지만 생각보다 크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좀 달라진 게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예전에는 ETF 전에 이제 기관 투자자들이 그 투자하지 않고 일반 개인들 위주의 투자이기 때문에 약간 호재에 대해서 선반영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항상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이렇게 상승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번에 뭐 비트코인 컨퍼런스도 그렇고 비트코인 현물 ETF도 그렇고 약간 호재 선반영하는 분위기로 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일단 대선도 약간 불확실성이 해소된다는 기대감으로 좀 더 크게 상승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약간 이번에는 조금 다른 패턴을 보일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연말 비트코인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연말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면 저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돼서 자산시장이 크게 하락한다고 하면은 지금 가격보다 아래로 떨어질 수 있다라고도 보고는 있거든요. 네, 반대로 뭐 제 예상이 빗나가고 무난하게 경기 침체 없이 무난하게 성장한다고 하면은 긍정적으로 작용하면 이역도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양쪽으로 해서 그럼 뭐로 보고 해야 되냐라고 해서 딱 집어서 말씀드리지 않고 이렇게 나눠서 말씀드리는 이유가 이렇게 어떻게 될지는 지금 예측하기가 좀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리스크를 관리하면서 좀 최소 원금 회복 이상은 좀 하면서 이번에 상승을 하면은 좀 안전하게 가자라고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